안녕하세요. 아이리드 성형외과 양진일 원장, 도하영 실장입니다. 타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에 만족하지 못해서 재수술을 하러 오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나요? 가장 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덮여 내려와가지고 쌍꺼풀이 얇아지거나 아니면 덮여서 쌍꺼풀 라인이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 쌍꺼풀 라인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서 재수술 하시러 오시는 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풀려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비대칭 그 세 가지가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요즘 눈이랑 좀 안 맞다, 뭐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나요? 그런 거 없는데. 뭐 있는데 쌍꺼풀이 너무 작거나 하면 조금 더 크게 하는 거, 인라인에서 인아웃으로 바뀌는 경우, 그렇게 재수술도 많이 와요. 그게 작은 거 크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인라인이고 요새는 좀 인아웃 추세니까. 기능적인 불편함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앞트임이 많이 된 경우에는 누호의 노출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공기 중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이 시리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 때 좀 불편한 증상을, 그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앞트임 복원을 문의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눈매 교정이 많이 된 경우에는 눈 감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눈이 마르다든지 안구건조증,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많이 뻑뻑하다든지 이런 증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잘 때 눈을 못 감는다, 뭐 그런 이야기, 쌍꺼풀 수술하고 그런 거는 기능적인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개인의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멋있어진 거 있지 않나? 일단 눈 뜨는 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눈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쁘고 눈 뜨는 힘이 이제 세팅이 이제 위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감는 능력이 아무래도 더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 눈이 덜 감기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원래부터 눈이 크신 분들은,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이 좋으신 분들은 주무실 때 실눈 뜨고 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수술 초기에는 이제 안륜근이라고 하는 눈을 감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절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을 받으면서 초기에는 눈 감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눈이 덜 감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눈매 교정이라고 해서 눈 뜨는 힘을 조절하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눈을 더 많이 크게 떠지게 하는 만큼 아무래도 감는 능력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는 더 심하겠지만은 눈매 교정을 많이 한 경우에는 수술한 지 시간이 한참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눈이 덜 감기는 증상이 조금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도가 만약에 심해가지고 각막 부분까지 노출된다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하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근데 이제 흰자 부분만 노출되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주무실 때는 좀 옆 사람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밑트임을 과하게 하거나 잘못하면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가서 아래 눈썹이 눈을 찌른다, 불편함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눈꺼풀의 이제 단면 자체를 봤을 때 바깥쪽 피부 쪽이 있을 거고 안구 쪽에 해당하는 이제 안구 쪽 면이 있을 건데, 밑트임이라는 수술은 뒤집어 가지고 안쪽에서 결막 쪽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구 쪽에 있는 판을 내려주는 수술이에요. 속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뒤쪽에 있는 판을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밑트임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속눈썹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밑트임 수술을 안 하거나 거의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하게 되더라도 바깥쪽 부분인 피부 쪽에 절개가 필요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 첫 수술하는 환자분들하고는 좀 상담할 때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일단 재수술이면 예민하시다 보니까는 그런 부작용들을 엄청 많이 검색을 많이 해오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문적인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 오시잖아. 종이에 직접 질문지를 다 만들어서,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구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하죠. 구독. 재수술을 해야 되나 뭐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한계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단지 그냥 풀렸다든지 그냥 작은 쌍꺼풀을 좀 크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 말고, 비대칭이 심하다든지 눈 뜨는 힘이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앞에 수술해서 또 여러 번 하셨으면은 피부를 많이 잘라내서 피부에 여유분이 없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재수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많은 한계점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목표점을 정확하게 잡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부작용
건강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검색해서 하시는 건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결과들이 되게 안 좋은 결과들도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는. 그러면 이제 걱정에 걱정을 더해지는 경우도 많고, 차라리 검색보다는 일단 성형외과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궁금증이나 걱정되시는 부분을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했죠? 왜 따라하는데?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톤 괜찮습니까? 제가 조금 올려봤는데 내려야겠어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 톤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